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내용은 바로 역시 인도죠, 인도. 저번 영상에서도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간단하게나마 그러면 우리가 인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재풀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재풀이 뛰어납니다. 일단 CEO, 그러니까 그 기업의 한 사업부에서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CEO를 과연 인도인들이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국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뭐 구글, 애플, 인텔,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한국인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소프트뱅크, 어도비, 마이크론, 노키아, 그리고 소비자 업종, 펩시까지 인도인들이 CEO를 영위하고 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역시 2위입니다. 2위. 이렇게 많은 인재풀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인도가 2위예요. 글로벌 유수 기업들 중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애플 같은 경우,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었죠.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자료는 아니지만 비슷한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인도인들의 비중이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비중을 인도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만큼 정말 엄청나죠. 결국에는 이 IT 쪽에서만큼은 인도인들의 저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인도의 대학교들, 공과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졸업하는과 동시에 미국의 영주권과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유수대학에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의 인도인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시가총액 1위는 100조 남짓이죠. 123조입니다.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130조라는 이러한 시가총액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GDP 성장률과 그리고 지금의 성장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라는 점은 내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글로벌 기업은 당연한 거지만 내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은행 기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 기준으로는 중국의 차이나뱅크가 전 세계 1등이죠. 자산 기준으로. 인도의 이러한 기업 은행들, 그러니까 인도의 국영은행이 아니라 민간 은행들도 저는 충분히 자산 비중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HDFC라는 은행인데 일단 1위 기업입니다. 1등 기업이고 인도에서 1등 은행이고 지금의 내수 시장을 봤을 때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특히나 인도에서는 코비드-19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회 삼아서 조금은 관심권에 둘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IT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기업이 지금 1등이고 22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220조이고 IT 기업 기준으로는 저는 인도에서는 IT 기업들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인재풀을 보더라도 IT 기업, 공과대학에 대한 저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내수시장에 커 나가면서 당연히 함께 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2018년, 2017년 때와 이제 같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인도라는 시장의 커짐과 동시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제 크러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저 역시는 관심권에 두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커 나갈수록 안정적으로 특히 배당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도라는 이런 국가를 믿는다면 인도의 1등 은행들 같은 경우에 그 인도의 1등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물론 1등 기업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미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또한 이제 IT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IT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많이 꺼지는 사건이 있긴 했었어요. 어떤 기업인지는 뭐 물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뭐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루이시 커피와 마찬가지로 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상대방을 그러니까 협력자를 속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돈이 숫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찍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과 기대감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그런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하는 업체라던가 혹은 상대방에게 좀 속이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도에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후진적이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그렇고 이러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포시스 같은 뭐 인도에서는 거의 시가총액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IT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도 2018년, 2016년 더 나아가서는 2011년 이쪽에 대한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른 게 거의 없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빠진 것은 맞지만 저는 시가총액이 50조가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어요. 시가총액 50조가 안 되고 영업이익은 3조를 넘습니다. 3조가 넘고 4조 가까이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는 이제 멤버 전용 방에서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이라던가 금융업종은 저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도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수가 어마무시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인구수 역시나 고령화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라던가 일본, 뭐 미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 있죠. 특히나 한국이라던가 중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항서제약, 복성제약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도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네릭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약 기업이고 바이오 시밀러 역시나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지금은 주가가 꽤나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오 제약 기업인 만큼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는 이미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자리를 잡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에도 진출하고 있고 영국, 일본 이쪽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또 인도의 뭐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요. 결국 내수를 바치고 있는 여행 기업들, 여행사들입니다. 뭐 한국의 모두 투어, 뭐 아니면은 하나 투어 이런 것처럼 지금 물론 지금은 이제 코비드 19로 인해서 굉장히 죽을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태가 만약에 조금은 좀 진정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인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코비드 19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잘 살린다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죠. 인도의 미세먼지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미국, 중국을 이어서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나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기업이죠. 이제 아주르 파워인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주가 반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안 할 이유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하나 둘씩 스스로 하시면서 좀 기업 분석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 역시나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면서 확실해지는 지점이 온다면, 그러니까 제 지식이 정말 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온다면 실제로 매수를 할 의향이 있고, 특히 멤버분들에게는 라이브 방송 때든 아니면 커뮤니티 글이든 분석을 해드릴 것이지만, 결국 아니면 트래픽 기업이라던가, 지금은 인도의 인터넷망이 그렇게 깔리지 않아서 트래픽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KNX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KNX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에퀴닉스, 그리고 인도에는 이제 이 기업이 있죠. 이제 결국 지금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역시 이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만큼 매력적인 국가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인도의 글로벌 기업들 혹은 인도의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 인도 기업들은 꾸준히 이제 보셔야 되고, 저 역시나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멤버 전용 방에서 해드릴 것이지만 하나 둘씩 좀 이슈가 나온다면은 공통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